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9년 2회 전기 이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직렬병렬 합성에 대한 문제들은 반복해서 나오는 거니까 기억 잘 해두시고 저항인지 아니면 콘덴서에 대한 건지 좀 구분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문제 보면은 이제 합성 임피던스가 저항하고 인덕턴스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L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헨리에 대한 거여서 저항은 아니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제 저항에 대한 단위로 바꾸자면 이제 오메가 L로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오음으로 바뀌는 거고, 얘가 이제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항하고 리액턴스하고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병렬 연결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위아래로 동일하게 J오메가를 나누면 J오메가 L로 나누죠. 위아래를 다 그럼 이제 요거랑 요거랑은 이제 없어지고 요거랑 요거랑은 없어지는데 여기 밑으로 이제 내려갈 테니까 식을 정리를 하면 J오메가 L 분의 R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여기 이제 보기에 답이 없고 여기 나오는 이 J라고 하는 게 분수에 있는데 이게 분자로 올라오면 마이너스 값이 붙어서 마이너스 J로 붙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1 마이너스 J는 앞으로 가죠. J의 오메가 L 분의 R 분의 R 1 아니다 R 저거만 날라간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모양이 된 거를 찾으시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2번 델타를 등가변화 Y의 한상의 임피던스가 얼마냐? 이것도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요거는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고 얘는 이제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 개 하나로 있는 거를 세 개로 나누려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세 개를 하나로 다시 합치려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델타를 Y결선으로 바꾸면 임피던스 값이 3분의 1배만큼 감소하고 Y결선을 델타결선으로 만약에 변환을 하게 되면 임피던스 값이 3배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를 3개로 나누고 그렇죠? 다시 3개를 하나로 합치고 이런 개념으로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걔를 식으로 쓴 것이 답이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3번 극판의 간격을 3분의 1로 줄이면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만큼이 될까요? 전기장의 세기는 다 없어졌네. 전기장의 세기 2는 극판의 간격분의 인간 전압에 대한 값이니까 결과적으로는 극판의 간격하고는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간격을 3분의 1배만큼 줄이고 얘는 3분의 1배만큼 줄이고 얘는 일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3배가 넘어가겠죠. 3이 넘어가면은 전기장의 세기가 몇 배로 되는 거냐면 3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답은 3번이고 4번 합성 정정 용량은 하여튼 뭐 직렬, 병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합성 저항값 구하는 것들 항상 시험에 잘 나오니까는 여러 모양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꼭 이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거고 일단 저항하고 콘덴서는 서로 직렬, 병렬에 대한 계산식이 서로 반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림을 봤더니 직렬하고 병렬이 이제 합해져서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3이고 얘가 2고 4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병렬로 연결된 거는 직렬 저항의
저항의 직렬 계산하듯이. 예. 그러면 여기는 병렬이죠. 근데 저항으로 따지면은 직렬로 연결하는 듯이 계산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2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3하고 6이 남았어요. 3하고 6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항에서의 병렬처럼 계산을 하면 되니까 2개 곱하고 2개 나누고. 그렇죠? 3 곱하기 6에다가 3 더하기 그러면 36 아까 했었던 거랑 비슷하네. 마이크로인가요? 마이크로 페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어떤 부하의 피상전력이 5고 무효전력이 3이다. 유효전력은 얼마만큼이 될까요? 유효전력 구하는 공식이 뭘까요? 유효전력은 유효전력을 하기 전에 피상전력. 원래 이제 기본 모양은 피상전력이니까 피상전력은 유효전력에다가 무효전력을 제곱해가지고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렇죠? 얘는 피상, 얘를 피상전력이라고 부르고 얘를 유효전력이라고 부르고 얘는 무효전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유효전력이 얼마일까요? 얘를 물어본 거죠. 유효전력은 P는 제곱근 넘어가고 다 넘어가서 정리를 하면 피상전력의 제곱 마이너스 무효전력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되겠네요. 피상전력이 얼마라고 했냐면 5의 제곱에다가 빼기 무효전력은 얼마라고 했냐면 3 제곱. 그렇죠? 얘가 얼마냐면 4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유효, 피상, 무효 요거는 이제 이렇게 직각삼각형 해가지고 얘가 피상, 얘는 유효, 얘는 무효. 그쵸? 얘가 5, 얘가 3. 그럼 얘는 얼마예요? 4겠죠. 3, 4, 5니까. 그죠? 뭐 그렇게 해서 푸셔도 됩니다. 답은 3번이고 6번 자기 모멘트 공식이니까 답은 1번이고 7번 두 도선의 단위 길이당 작용력이 얼마만큼이 될까요? 두 도선이 평행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거리가 이제 얼만큼 있을 경우에 전류가 흐르고 있겠죠. 전류가 흐르고 있겠죠. 그때 서로 작용하는 작용력이 이제 얼마만큼이 될까요? 얘가 이제 같은 방향이면은 서로 끌어당기겠고 인력이 발생하겠고 서로 반대 방향이면은 서로 이제 밀어내는 척력이 작용을 할 텐데 그 힘이 얼마일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R에 2에 I 자승에 10의 마이너스 7승. 뭐 이 전식도 있긴 한데 뭐 그냥 요거는 요식으로 암기를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으니까. 했을 경우에 간격이 이제 얼마만큼이라고 했냐면 2cm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전기 일어날 때 1회 전기 일어날 때 말씀드렸는데 단위를 환산하는 거를 주의를 항상 잘 좀 기울이셔야 되겠고 보통은 다 제가 미터라고 했어요. 근데 얘가 단위가 얼마가 나왔냐면 2cm라고 했으니까 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바꾸면 이제 미터로 환산이 되겠죠. 항상 좀 주의를 해주시고 전류는 얼마라고 했냐면 100A다라고 했죠. 그럼 나머지는 계산기 누르면 계산이 나오는 거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이것도 뭐 제곱이니까는 얘가 10의 4승이잖아요. 그렇죠? 7승이니까는 마이너스 3만 남겠죠. 요거 이제 밑에 있으니까는 올라오면은 답이 이제 0.1 이제 뭐 그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계산기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대충 이런 식으로 암산을 하셔서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8번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얼마만큼이 될까요?
유도되는 기전력 구하는 공식은 인덕턴스가 나왔냐, 코일이 건수가 아니고 인덕턴스가 나왔네요. 그럼 인덕턴스는 전류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에다가 인덕턴스를 곱하면 이제 전압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인덕턴스는 얼마라고 했냐면 0.2헬리라고 했고요. 전류는 0.01초 동안에 4A가 흐른다라고 했으니까 0.01초 동안에 4A가 흐르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뽕뽕뽕 계산기 누르시면 되고 얘는 얼마냐면 60V가 나옵니다. (9번) 접지 저항이나 전해액 저항 측정에 쓰이는 거는 콜라우시 브릿지고요. 다른 것들도 이제 보시면 됩니다. 뭐 맥거 이런 거는 절연저항 사용할 때, 측정할 때 사용하시는 거니까. 10번 파고율과 파형률이 모두 1인 파형을 이제 우리가 구형파라고 하죠. 밑에 이제 풀이 참고해 주시고요. 11번 서셉턴스가 어떻게 될까요? 서셉턴스가 뭘까요? 네. 저항에 대한 역수를 우리가 이제 컨덕턴스라고 하고 리액턴스에 대한 역수를 우리가 서셉턴스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임피던스에 대한 역수를 우리가 어드미턴스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 역수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서셉턴스를 물어봤으니까 이제 얘를 구하는 건데 문제에서는 임피던스가 나왔으니까는 전체 임피던스를 어드미턴스로 그 계산을 하신 다음에 그 중에서 컨덕턴스와 서셉턴스로 나누어서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피던스가 얼마라고 했냐면 어디 갔을까? 6 플러스 j 의 8이래요. 그러면 6 플러스 j의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를 이제 식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공액을 취해서 위아래 똑같은 거를 곱하면, 그렇죠? 네. 그럼 밑에는 얼마예요? 6, 8, 10이니까는 100이네요. 그렇죠? 위에는 6 마이너스 j의 8. 그러면 0.06 마이너스 j의 0.08 모가 되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렇죠? 얘가 얘고 얘가 얘니까, 그렇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12번 복소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이죠. 복소수는 스칼라 양은 이제 크기만을 나타내는 거고, 이제 복소수는 벡터에 대한 양이죠. 크기와 방향이 모두 존재하는 벡터 양으로 표시를 하는 거니까 답은 틀린 것은 4번이 되겠고요. 13번 관계식은 답이 2번이고, 14번 10A의 전류를 6시간 방전할 수 있는 축전지의 용량은 축전지의 용량이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는 거여서 60A를 10A를 6시간 동안, 그렇죠? 아워라고 쓰는 게 뭐 시간이긴 한데 6시간 동안, 그러면 이제 요거를 60시간 방전율이 있는 축전지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6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고. 15번 위상차가 얼마만큼이 될까요?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가 얼마만큼이 될까요? 전압하고 전류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전압하고 전류 나누면 결과적으로 이제 임피던스니까 임피던스에 대한 가격을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임피던스도 우리가 직각삼각형 많이 사용을 하죠. 여기는 저항이고 여기는 리액턴스고 여기는 임피던스예요. 그럼 우리가 요거를 세타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얘가 뭐야? 탄젠트죠. 그래서 우리가 세타 값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위상각은 아크탄젠트 R분의 리액턴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위상각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저항은 얼마라고 했냐면
4라고 했고 리액턴스 값은 얼마냐면 큰 거에서 작은 놈 빼면 되는 거니까 15 빼기 1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기 누르시면 답은 2번이 됩니다. 37도. 풀이해 보면은 37도하고 뒤에 라디안이 붙었는데 라디안은 빼주세요. 37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16번 열의 전달 방법이 아닌 것은 답이 3번이죠. 확산은 그 농도나 밀도가 낮은데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제 퍼져나가는 게 확산이니까 열의 전달 방법은 아니고 17번 환상 솔레노이드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건수는 얼마일까요? 라고 했는데 답은 3번이고 그냥 간단한 거니까 밑에 있는 풀이 그냥 참고하세요. 자장이 3개가 이제 2파이분의 in이어서 거기서 그 중에서 이제 n을 구하는 거니까 나머지 반대로 넘기시면 되는 거고. 18번 전기력선의 성질을 설명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전기력선의 성질도 기억을 잘 해두세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는 존재를 하지 않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19번 소비 전력이 어떻게 될까요? 소비 전력 바로 전 1회 전기기기 문제 풀 때 이제 했었던 것 같은데 전력 P는 어떻게 구하냐면 VI 코사인 세타. 요건 이제 단상일 경우, 그쵸? 삼상일 경우면 앞에 루트 3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주어진 값들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전압은 13,200, 전류는 800, 역률은 0.8, 80%니까 실제 계산할 때에는 0.8 이렇게 집어넣는다라고 아마 1회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고, 이거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되겠죠. 킬로와트로 물어봤네요. 킬로와트로 물어봤으면 10의 마이너스 3승을 더 하셔야죠. 그냥 하면은 와트, 10의 마이너스 3승 하시면 킬로와트. 그래서 계산기 누르시면 답이 3번이 됩니다. 어차피 요거는 뭐 다른 값이 없으니까 요거 안에도 대충 나오는 거 뭐 14632 찾아가지고 답을 하시면 되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요거 이제 요걸 붙여서 계산하는 것도 보기에 있고 붙이지 않는 경우에도 보기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은 계산하실 경우에는 꼭 단위 환산하시는 거 꼭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번 PN 접합 다이오드죠. 순방향 저항은 작고 역방향의 저항은 매우 크고, 그래서 무슨 작용을 하냐면 정류 작용을 하는 거죠. 자, 다이오드를 한번 보면 이제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죠. 이제 순수 그 반도체에다가 이제 불순물을 섞어서 P형과 이제 N형으로 N형의 반도체를 만든 다음에 걔를 이제 서로 이제 붙인 거죠. 그러면 얘가 모양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돼요. 기호가. 그래서 이쪽으로는 화살표 방향으로는 전류가 잘 통하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역방향으로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는데 반대는 못 흐르니까는 아이고 대충 그리면 만약 이런 파형이 그 다이오드를 통과한다라고 하면 이쪽으로는 파란색으로는 이렇게 통과하는데 요 밑에 부분은 통과를 못하는 거죠. 요 밑에 부분은 통과를 못해요. 역방향으로는. 최종적으로 나오는 파형이 만약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간다면 요만큼만 나오는 거죠. 정류가 돼서. 그래서 다이오드 뒤에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게 있고. 다 했네요. 그래서 2회 때 전기 이론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